저금리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 속에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고금리로 당분간 몇 년은 더 간다 라고 아예 외우세요. 그러면 오판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요즘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택시장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의 가격이 21년 최고가 대비 최소한 25%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분양가보다는 한 30% 이상 빠진 것만 거래가 되고요. 그나마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주상복합이나 또는 일반 상업용지에 짓는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요, 지하 그리고 1층, 2층 또는 3층까지 상가를 짓잖아요.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단순하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서 라는 문제는 한 세 번째, 3순위쯤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장사가 안 됩니다. 경기 위축이 왔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상가의 가격이 너무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행위를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는 거죠. 혁신도시 같은 곳의 상가들을 제가 둘러보니까 정말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희망을 뭉게구름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희망 고문만 되고 뭐 별게 없거든요.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정말 팔지도 못하고 팔려고 내놔도 뭐 당연히 안 팔리겠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괜히 그 정부 부처나 기관 같은 것을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오후가 되면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죄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아침에 버스를 타고 혁신도시로 출근을 하죠. 이런 불편함만 초래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의 상가들은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뭐 지방으로 인구 분산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은 정책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입이 한 대 빨라왔다고. 속상한 거죠 사실은. 출근하면서도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최고의 땅에 짓는 그 건물들의 상가도요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텅 비어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뭐 렌트프리로 2년 또는 3년씩 줘가면서 일단 임차인을 구해서 영업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를 파는 방법을 쓰고 있죠. 사람들은 착각하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게들이 다 찼구나, 장사가 되는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파는 거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계약금 10%만 주고 분양을 받았다가 입주 전에 피받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몰리니까 여기저기 사방팔방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는 마피가 붙어서 매물로 나와도 사람들이 안 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결국 다단계 폭탄 터지듯이 마지막 폭탄을 끌어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수익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금리 안정이요? 금리 안정이란 정의가 뭘까요? 금리 안정이라는 것이 이제 금리 하락을 얘기하거나 또는 몇 년 전에 우리의 기억대로 저금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그런 시대 안 옵니다. 고금리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저금리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 속에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고금리로 당분간 몇 년은 더 간다 라고 아예 외우세요. 그러면 오판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제가 경기도 하남시에 가봤더니 도로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1층 대로변 상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뭐 부동산 중개소 한 군데 그리고 분양 홍보관이 아직 있어요. 1년 넘었는데 거기에 한 군데 빼고 18개 정도의 상가가 다 비어 있어요. 준공을 했는데 1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고요. 임차 문의조차 없다고 이 중개소 사장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 부동산 114 자료를 제가 보니까 23년 1분기에 그 서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단지 내의 상가의 평균 매매 가격이요, 평당 한 4,950만 원 정도 했어요. 1년 전에는 이게 6,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 떨어진 거죠. 이 서울의 단지 상가 1층 전용 10평을 살려면요, 1년 전에는 한 6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현재는 4억 한 9천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하락한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땅값 버블이 한창이던 20년 이후에 땅을 사서 시행을 한 건물들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건물이거나 또는 24년, 25년에 분양을 할 건물들은요, 땅값 버블에 금리 인상분에 그 이자분 그리고 공사비 인상분을 얹어서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분양가가 더 많이 급등하겠죠? 분양가가 더 비싸지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냥 분양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분양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거 분양받느니 지금 경매로 나오는 거랄지 뭐 아니면 요즘에 판매하는 것 중에 30-40% 할인 분양되는 떨이 상가를 사는 게 차라리 낫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천, 경기도 상황이 좀 비슷하죠. 인천의 오피스 상가의 매매 가격을 보니까 1년 전에 평균 한 4,400만 원 정도 했고요. 요즘에 3,600만 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아주 입지 좋은 지역에 상가 매매 가격도요, 1년 전에는 한 5,5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4,800만 원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가 너무 많고 또 너무 많은 상가들이 비어 있어요. 특히 대형 빌딩에는 뭐 아울렛처럼 복합몰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정말 특화된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많이 생겨났죠. 그렇게 인기 많던 지식산업센터가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물건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어느 지산을 다녀왔는데 정말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가도 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도 수익이 안 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하락이 제일 크겠죠. 그동안 뭐 저리로 대출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저금리니까 사실 돈 빌리는 게 무섭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 대출 규제를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아주 엄격했잖아요. 심지어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한 채를 팔아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어떤 정치인은 뭐 두 채 이상 있으면 한 채를 빨리 팔아라, 그리고 두 채 이상 있으면 적폐다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저 흑석동인가에다가 부동산을 사서 이제 욕을 먹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까먹었어요. 기억하기 싫습니다. 예. 저금리의 아파트는 규제가 심했지만 지식산업센터랄지 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이나 매매 가격의 8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21년까지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저금리와 규제의 반사이익이 합쳐지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매매가도 정말 미친 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은 강남 쪽에는요, 지금 죄송하지만 분양받은 분들 전전긍긍합니다. 자, 그런데 돈 가진 사람들도 정말 생각보다 많고요. 또 투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또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거품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수익형 부동산이 보통 수익률이 한 5%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3%일 때는 수익률이 5%니까 2% 정도 수익이 남지만 금리가 6%, 7% 이렇게 오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형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공시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를 좀 내리는 경우가 있죠. 공시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줄여주죠. 그럼 수익률이 또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 작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한 150, 160, 170 이렇게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서초구 양재역 쪽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쪽 부동산을 가봤더니 상가 공실률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는 한 8% 정도였으니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17% 정도가 됐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났죠. 요즘 들어서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인 서울 을지로를 제가 또 가봤습니다. 여기도요, 요즘 많이 핫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한 9%, 10%였는데 지금 15%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한 3, 4년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짓는 상가들 대부분이요, 도로에 잠깐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려면 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상가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것을 좀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좀 번거롭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다들 바쁘니까 주차하고 올라가고 하는 시간마저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층 상가는 가장 비싸다, 이런 인식도요, 요즘 짓는 건물에는 많이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1층 상가 가장 비쌌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는 1층 상가가 좋은데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수익형 부동산을 매매를 하시려면은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참,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 미안해서 꼬박꼬박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영상 보시고 그냥 낼름 다른 영상으로 튀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구독 안 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뭐 잘 되든 말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